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렌디피티 코드, 저자는 크리스티안 부슈, 출판사는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09년 개인과 조직의 성장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주제로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렌디피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부와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남들과 비슷한 환경과 조건에서 훨씬 더 뛰어난 성과를 얻는 배경을 분석했다. 그리고 행동, 발견, 점입기, 그릿이라는 공통된 행동 패턴이 존재하고 이를 세렌디피티 영역으로 특정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운명의 주인이기를 원한다. 그래서 미래를 설계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꿈을 이루고자 한다. 이렇듯 우리는 늘 계획을 세운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우리 삶을 제대로 통제하고 있는 걸까? 아무리 계획과 전략을 꼼꼼히 짜고 실행해도 우리는 늘 예상치 못한 일을 맞닥뜨리곤 한다. 그렇지만 믿기 힘든 우연의 일치나 우연한 만남 혹은 뜻밖의 사건은 단순히 순조로운 삶을 어지럽히는 오점이나 방해 요소가 아니다. 오히려 이 예상치 못한 일이야말로 우리의 삶과 미래를 가장 크게 변화시킬 결정적인 요소이다. 당신이 결혼한 사람이라면 배우자를 만난 순간을 떠올려 보길 바란다. 어떤 우연한 기회로 그를 만났는가? 새로운 직장이나 새로 이사간 동네에서 우연히 만났는가? 당신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동업자나 투자자는 또 어떤 우연으로 만났는지 생각해보자. 별 생각 없이 잡지를 뒤적이다 우연히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는가? 그러한 찰나의 순간이 크든 작든 어떻게 인생을 바꿔 놓았는가? 인생이 계획대로만 흘러갔다면 지금쯤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 전쟁의 승패나 회사의 흥망, 그리고 사랑의 결실과 상실은 모두 뜻밖의 일로 뒤집힌다. 당신의 꿈이 무엇이든 우리는 사업의 성공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즐거움이나 영적인 의미를 쫓는 과정 어디에서든 우연한 일을 겪는다. 헬스장으로 운동하러 가는 일상적인 평범한 순간이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다. 뜻밖의 행운은 준비된 자의 것이다. 철저히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과학 연구에서도 우연의 힘은 대단하다. 과학계의 중대한 발견 중 30에서 50%가 우연한 사고에서 비롯되었다. 세렌디피티의 정의는 다양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인간의 행동과 상호작용하여 되게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기회로 보는데 내가 이 책에서 사용하는 정의이기도 하다. 세렌디피티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뜻밖의 발견을 기회로 바꾸는 것이다. 우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할 때 비로소 관련 없는 아이디어나 사건이 한데 모여 재탄생한다. 다시 말해 흩어진 점들을 이어야 한다. 누구나 기회를 포착해 우연한 상황을 발전시키고 최대한 활용하여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이 흔히 관가하는 사실이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우연한 기회로 성과를 낸 듯하지만 늘 운이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러한 운을 불러들이는 토대를 충실히 다졌다. 나일론, 벨크로, 비아그라, 포스트잇, 엑스레이, 페니실린, 고무, 전자레인지 등 우리 일상을 바꾼 것들이 세렌디피티에서 비롯됐다. 대통령이나 슈퍼스타, 교수, 세계 최대의 기업인을 비롯한 사업가들 역시 세렌디피티 덕분에 성공했다고 말한다. 세렌디피티는 과학계의 대단한 발견이나 사업의 성공, 외교적 돌파구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일상의 소소한 순간이나 삶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에서도 일어난다. 어느 날 이웃이 삐져나온 나뭇가지를 자르려고
당신에게 사다리를 빌린다고 생각해보자. 이웃이 작업하는 모습을 보니 불현듯 손봐야 할 지붕 타일이 떠오른다. 심각하지도 않고 귀찮으니까 나중에 고치기로 한다. 그러다 밖으로 나가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며 잘린 나뭇가지를 같이 치워준다. 맥주 한잔 함께 하자고 이웃을 집으로 초대한다. 이웃이 당신 집의 지붕 타일 고치는 일을 도와주기로 한다. 지붕에 올라가서 보니 빗물 홈통이 느그슨해져서 곧 떨어질 것 같다. 혼자 하기에는 물이라서 전문가를 불러 고친다. 이 의도하지 않은 일련의 사건들로 어쩌면 홈통이 떨어져서 가족 중 누군가 크게 다칠 뻔한 일을 미리 막은 것이다. 최근에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나지만 세렌디피티라고 여기지 못할 뿐이다. 세렌디피티의 주요 특징을 모두 갖추었는데도 말이다. 즉, 삶에 우연한 일이 일어나면 우연을 알아차리고 주의를 기울여 기존에 알던 무관한 사실과 연결 지어볼 필요가 있다. 약간의 결단력을 발휘하면 대개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까지 해결하게 된다. 유명한 러브스토리 대부분이 뜻하지 않은 곳에서 시작한다. 버락 오바마와 미셸 오바마의 만남도 어리고 무딘 버락 오바마가 미셸이 일하던 로펌에 합류해서 그녀의 멘티로 배정되면서 시작되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집념은 잠재적인 세렌디피티를 긍정적인 결과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오바마는 멘토로서 자신과 데이트할 수 없다는 미셸의 거절에도 일을 그만둘 각오까지 하며 그녀를 끊임없이 설득했다. 이후 둘은 여러 일을 겪었고 나머지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는 그대로이다.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면 상대와의 첫 만남을 떠올려보자. 어쩌다 만났더라도 순전히 운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당신은 그 만남에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걸까? 시작은 우연일지라도 당신은 강한 유대를 느끼고 공통 관심사를 가진 상대와의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을 것이다. 더 깊이 공감하고 배려하며 격려할 방법을 찾아냈을 것이다. 지금의 상대를 만난 건 당연히 우연한 만남을 포착하고 노력한 결과이다. 순전한 운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세렌디피티이다. 포스트잇 세렌디피티는 특정한 문제의 해결책을 고심하다 우연히 다른 문제의 해결책을 얻은 것이다. 이미 알고 있던 방법일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방법일 수도 있지만 한 문제가 다른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준 셈이다. 해결 과정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변경되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다. 포스트잇의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1970년대 말 3M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스펜서 실버 박사는 좀 더 강력한 접착력을 가진 풀을 만들려고 했지만 오히려 접착력이 더 약한 풀만 나왔다. 하지만 접착력이 약한 풀은 포스트잇이라고 불릴 3M의 신제품의 안성맞춤이었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자. 플레밍은 많은 감염을 일으키고 치명적일 수도 있는 포도상 구균을 연구 중이었다. 그는 1928년 어느 날 아침 런던 세인트 메리 병원 지하 연구실 창가에 뚜껑이 열린 채 방치된 포도상 구균 배양 접시를 발견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푸르스름한 곰팡이가 배양 접시에서 자라고 있는 게 아닌가. 게다가 놀랍게도 곰팡이 주변에 포도상 구균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 곰팡이는 페니실리움 크리소게놈이었다. 포도상 구균을 죽인 페니실린은 이렇게 발견되었다. 페니실린의 발견으로 항생제 연구가 시작되었고 수백만 명의 목숨을 살렸다. 유형과 상관없이 이 세렌디피티도 배양 접시가 오염되는 우연한 계기에서 시작되었지만 플레밍의 반응이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꼼꼼히 일하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며
배양 접시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았다. 대신 호기심을 가졌다. 동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더 깊이 연구했고, 오랜 연구 끝에 우연한 사고는 삶을 변화시킨 약으로 탈바꿈했다. 플레밍을 우연히 페니실린을 발견한 운 좋은 사람쯤으로 여겨서 이 혁신적인 사건에서 인간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플레밍은 이연현상, 즉 흩어진 점들을 잇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렸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연구였지만 플레밍이 서로 무관해 보이는 점들의 연결고리를 보려 하지 않았다면 배양 접시를 오염시킨 푸른 곰팡이는 그저 흔히 일어나는 실험실 사고로 남았을 것이다. 사실 세균과 곰팡이는 이 일이 일어나기 수십 년 전에도 관찰되었지만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세렌디피티를 좀 더 일찍 발견했다면 더 많은 수백만의 사람의 목숨을 구하지 않았을까.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살펴본 세렌디피티의 핵심 특징 3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예기치 못한 일이나 특이한 일을 겪는다. 물리적인 현상으로 대화나 우발적인 사건 중 하나에서 비롯되며 세렌디피티의 계기가 된다. 2. 세렌디피티의 계기를 기존의 무관한 일과 연결한다. 흩어진 점을 연결하다 보면 우연이라고만 생각한 일의 잠재적인 가치를 깨닫게 된다. 무관한 사건이나 사실을 연결하는 행위가 바로 이연 현상이다. 결정적으로 가치가 실현된다. 통찰력이나 혁신, 새로운 행동 방식, 문제를 풀 새로운 해결책은 누군가가 찾던 방법도 예상한 방식도 아니며 기대한 형태대로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완전히 예상 밖의 일이다. 세렌디피티에는 뜻밖의 일과 우연이 중요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보다는 우연의 기회를 이해하고 활용할 능력을 지닌 사람이 필요하다. 의미 있는 연결고리를 우연히 깨닫고 단편적인 정보나 관찰 결과 사건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사람 말이다. 낯선 조합으로 여긴 이전에 무관한 두 아이디어를 연결하다가 기회를 포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세렌디피티는 예상치 못한 만남이나 정보에서 가치를 발견하여 지렛대로 활용하는 능력이자 기술이다. 따라서 누구나 이 기술의 모든 단계를 배울 수 있고 삶에 적용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려면 이 강력한 힘을 간파하고 낚아채서 제대로 휘두를 도구로 활용할 세렌디피티 사고방식을 기르는 게 핵심이다. 특정한 우연히 단발적인 사건이라면 세렌디피티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뜻밖의 일이나 우연도 중요하지만 그건 시작점일 뿐이다. 예상치 못한 발견을 이해하고 지렛대로 활용할 핵심적인 다음 단계를 거쳐야 한다. 남들이 틈을 발견할 때 우리는 연결고리, 즉 관계를 봐야 한다. 이때 진정한 가치를 걸러내는 지혜와 본질을 파악하려는 집념이 필요하다. 리처드 와이즈먼 박사는 자아인식과 관련해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연구팀은 참가자에게 따로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한 잔 사서 자리에 앉도록 했다. 그리고 관찰 카메라로 이들의 행동을 모두 담았다. 참가자들이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도록 커피숍 바로 앞바닥에 5파운드 지폐 한 장을 놓아두었고 내부에는 큰 테이블 4개를 넣어 3명의 배우와 성공한 사업가를 따로 앉혔다. 성공한 사업가는 주문대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게 했다. 이들 배우와 사업가는 2명의 참가자에게 똑같이 반응할 것을 지시받았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가? 자신이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마틴은 입구에서 5파운드 지폐를 발견하고 지폐를 들고 커피숍으로 들어갔다. 커피를 주문하고 사업가 옆에 앉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친구가 되었다. 반면 자신이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브렌다는 5파운드 지폐를 발견하지 못했다. 마틴처럼 사업가 옆에 앉았지만 실험 종료 때까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실험이 끝난 후에 연구팀이 두 사람에게 하루가 어땠냐고 묻자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마틴이 말했다. 오늘 하루 정말 끝내줬어요. 5파운드를 땅에서 주웠죠. 게다가 우연히 성공한 사업가를 만나 멋진 대화를 나눴습니다. 반면 브렌다의 반응은 그리 놀랍지 않다. 그저 평범한 아침이었죠. 두 참가자에게 완전히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기회를 제대로 본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예기치 않은 일에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은 행운과 세렌디피티의 핵심 요소이다. 마틴과 같은 사람은 여러 이유 덕분에 늘 운이 좋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연을 알아보는 능력이다. 이 능력 덕분에 예기치 못한 우연을 거머쥘 확률이 더 높다. 이들에게 우연이 더 자주 일어나서가 아니다. 세렌디피티를 기대하기 시작하면 세렌디피티의 순간이 보이기 시작한다. 남들과 같은 상황을 겪더라도 더 운이 좋아지는 비결이다. 관점의 전환은 세렌디피티를 만들어낸다. 잠재적인 사건이나 상황을 지나치지 않고 계기를 발견해 흩어진 점을 연결하는 등 실행력을 발휘하게 된다. 핵심은 생각과 실천의 변화이다. 기회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 마라. 마음을 열고 갇힌 사고와 틀에서 벗어나면 기회는 우리 주변에 차고 넘친다. 우리를 제약하는 구조와 장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세상이 달리 보일 것이다. 남들이 틈을 볼 때 우리는 연결고리를 보게 될 것이다. 어떤 위대한 일도 시작은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된다. 어떤 상황에 놓이든 그것을 문제가 아닌 배움의 기회로 여겨라. 당시에는 삶의 위기라고 느꼈지만 지금의 자신을 잊게 한 힘든 순간을 거쳐온 이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부정적인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무언가를 할 기회에 초점을 두라고 말한다. 영국의 심리학 교수인 리처드 와이즈먼은 이렇게 말했다. 나쁜 일이 생기면 멀리 내다보세요. 가장 힘든 상황이 인생의 보물 같은 순간이 된 것을 경험했기에 나는 어려운 순간이 닥칠 때마다 이제 이렇게 자문한다. 10년 후에도 중요한 일일까? 아니라면 왜 걱정하고 있지? 중요한 일이라면 가치 있는 배움의 기회가 되도록 지금 내가 더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와이즈먼은 또 이러한 방법을 제안한다. 일어난 사건과 반대되는 일, 즉 일어날 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앞서 말했던 차 사고로 나는 전신마비가 되거나 죽음에 이르렀을 수도 있다. 추가 투자를 받지 않았다면 진작의 재정 문제로 혼란을 겪었을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여러 상황이 있다. 와이즈먼 팀이 시행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다. 그의 팀은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음의 상황을 제시했다. 당신이 간 은행에 무장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당신은 어깨에 총을 맞고 상처를 입고 겨우 탈출했습니다.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일어날 법한 일로 보고 불운한 상황의 연속이라고 여겼다. 반면 운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총에 맞아 죽거나 머리에 총을 맞는 일 등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음에 집중했다.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안 좋은 상황과 같이 반사실적인 상황에 초점을 둔다. 반면에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나은 상황, 심지어 내 인생이 원래 이렇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강도에게 살해당한 사람 등 자신보다 운이 덜 좋은 사람과 비교하지만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강도의 침입에도 멀쩡한 사람 등 자신보다 운이 더 좋은 사람과 자신을 비교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악순환 혹은 선순환이 된다.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며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운이 덜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이 받은 불운을 완화한다. 인생에서 세렌디피티를 만들 확률이 높은 사람은 어느 쪽이겠는가? 와이즈먼은 실험을 통해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신을 따르거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등 불운을 바꾸는 데 효과가 없는 방법에 집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개 주도적으로 문제의 본질을 찾고자 한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배움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말에 우리의 태도가 고스란히 나타난다. 어떤 일이 나한테 나타났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황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로 운명에 순종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통제 가능한 요소에 집중하면 운명의 주체가 될 수가 있다. 모든 상황, 특히 모든 대화를 세렌디피티를 경험하게 될 기회로 보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이제 적극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되면 누군가의 이야기가 자신의 관심사와 동떨어져 보여도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가 있다. 경쟁하기보다는 타인의 생각을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확장하면 나와 타인을 위해 점들을 잇는 연습을 하게 된다. 나의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올바른 마음가짐만 있으면 헤쳐나갈 수가 있다. 나는 뭐라도 해보고 뭐라도 할 수 있다면 모든 게 괜찮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인생은 계속 흘러간다. 어렵게 배운 게 도움이 되기도 했고 문제는 장애물이 아닌 해결해야 될 또 다른 과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대화나 언어의 작은 변화로도 삶에 대한 자세를 바꿀 수가 있다. 난 서툴러, 난 할 수 없어를 아직 익숙하지 않아라고 바꿔보자. 뇌 가소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뇌는 고정불변하지 않는다. 태도나 방식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뇌는 몸과 마찬가지로 단련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근육과 같다. 마음만 먹으면 배워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은 뜻밖의 기회, 예기치 못한 사건, 여태 보지 못한 연결고리인 세렌디피티를 준비하는 데 필수적이다. 즉흥적으로 행동해도 괜찮다는 태도, 끊임없이 상반된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고 또 해야 된다는 믿음이 없다면 우연한 가능성을 진정한 세렌디피티로 바꿀 기회를 놓치게 된다.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일은 부모나 선생, 리더가 자녀와 학생, 팀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세렌디피티를 얻는 최적의 타이밍. 어느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 당신에게 별로 관심도 없는 일자리를 제안한다. 지금 직장에 만족하는 당신은 굳이 다른 일을 알아볼 필요가 없어 그냥 듣고 넘긴다. 하지만 몇 주 뒤에 상황이 바뀌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갑자기 지난 대화를 떠올려 보니 당신이 찾고 있던 바로 그 일이 아닌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쓸데없는 잡담 정도로 여기고 음식에만 신경 썼다면 어땠을까? 원하던 기회를 놓쳤을 게 뻔하다. 호기심, 무엇보다 예상치 못한 정보나 사건에 열린 마음을 가질 때 세렌디피티를 경험할 확률이 확연히 높아진다. 대부분은 주어진 상황에서 특이점이나 뜻밖의 일을 찾으려는 의지와 관계가 있다. 열린 마음으로 호기심을 품는 마음이 세렌디피티를 알아차리고 만들어내는 핵심이다. 벤자민 플랭클린은 대서양 연안을 오가며 공기의 소용돌이와 북동풍 북쪽 간의 유사점을 발견하고 마침내 멕시코 말들을 발견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자연 속에서 패턴을 발견했다. 스티브 잡스 역시 신제품 발표회에서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서 늘 발표를 마쳤다. 창의력이란
아이디어와 관찰, 관점, 적용 분야의 교차점에서 생겨난다.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다. 바로 세렌디피티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지식을 꼭 갖출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사건이나 정보에 담긴 의미나 기회는 처음부터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 몇 년이 지나서야 새로운 책이나 대화에서 다른 조각이 더해져 퍼즐이 완성되기도 한다. 물론 단점도 있다. 호기심과 열린 마음은 주의를 산만하게 하여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오기도 한다. 그러므로 세렌디피티에는 최적의 때와 장소가 있음을 기억하자. 외부 상황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프로젝트 초기 단계가 특히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창의적인 시도는 과학의 초기 단계에 무척 중요하다. 아이디어가 존재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세렌디피티는 뒷전으로 밀려 점차 표준화되고 산업화된 과정에 묻혀버리고 만다. 후반으로 갈수록 데이터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이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핵심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창의적인 시도는 언제 일어나는가? 가치가 더해져 진정한 창의력이 되는 순간은 언제인가?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세렌디피티를 향한 열린 마음을 접어서는 안 된다. 무수히 많은 사업가가 본업에 충실하면서도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 거기서 뜻밖의 기회나 통찰력을 얻었다. 또한 오랫동안 안정된 직장에 다니다 세렌디피티를 경험한 뒤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개척한 사람도 많이 있다. 앞에서 사례로 든 별 관심 없는 직장을 소개하던 지인과의 대화로 돌아가 보자. 몇 주가 지나서야 당신은 그곳이 그동안 찾던 직장임을 깨달았다. 제대로 된 질문을 했더라면 시간을 낭비할 일이 없지 않았을까? 왜 거기가 나랑 맞는다고 생각할까? 겉보기에 지루하고 당신과 무관한 대화도 제대로 된 질문으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지루한 대화에 끼게 됐다고 자주 투덜거린다. 별 다를 게 없네 혹은 공통점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사람을 탓하는 대신 당신이 대화를 흥미롭게 할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라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의 대표적인 예이다. 수천 년 동안 과학적 발견을 이끈 질문이자 어른들이 진땀을 빼는 아이들의 단골 질문이기도 하다. 왜를 묻지 않으면 현상에 갇혀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못한다. 다양한 관점에서 왜를 이해해야 새로운 아이디어, 즉 뜻밖의 연결고리를 보게 된다. 도요타의 통찰에 힘입어 세계는 엄청나게 발전했다. 이제는 한물 지나간 부분도 있지만 그의 핵심 원칙은 여전히 가치를 지닌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도요타는 5차례에 걸쳐 왜라는 질문을 통해 어려움의 근본 원인을 찾는다. 질문이 거듭될수록 심층적인 부분으로 점차 파고든다. 근본 원인과 해결책은 대체로 후반에 나온다. 이 접근법은 직장뿐만 아니라 연인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에까지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지금 연인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가? 표면적인 원인은 상대가 바람을 피워서이지만 왜라는 질문으로 파고 들어가면 외로움이라는 더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진정한 원인과 해결책을 찾고 차차 살펴볼 세렌디피티가 일어날 영역을 만들어내려면 무엇보다도 왜라는 질문이 중요하다. 치밀한 목표보다 야심찬 목표에 세렌디피티가 있다. 지나치게 구조화된 목표는 세렌디피티를 제한하지만 야심찬 목표는 세렌디피티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한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독서 기기로 책을 읽도록 했다.
특정한 정보를 찾도록 과제를 받은 그룹과 어떤 과제도 받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이 이루어졌다. 결과는 뚜렷했다. 과제를 받은 첫 번째 그룹은 대부분 원하는 정보를 찾아냈고, 과제를 받지 않은 두 번째 그룹은 책을 심도 있게 읽으며 이전에 생각지 못한 흥미로운 정보를 알아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광범위한 문제를 과제로 받은 그룹이 지나치게 특정화된 문제를 과제로 받은 그룹보다 예상치 못한 순간을 잘 받아들였다. 다시 말해 뜻밖의 일은 사람이나 사건을 특정한 틀에 가두지 않을 때 더 자주 일어난다. 예를 들어 식량 부족에만 초점을 맞추면 식량 측면에서만 해결 방법을 생각하지만, 영양이라는 넓은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해결 방법은 무궁무진해진다. 자신보다 타인을 위할 때 우리는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세렌디피티를 기르는데도 매우 필요한 요소다. 선한 의도가 있다면 흩어진 점을 잇는데 사람만큼 좋은 도움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신과 타인을 위한 친절한 마음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감사함에 집중하는 것이다. 토마스는 새해 전날 비행기가 연착되어 짜증이 났다. 그녀는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감사한 일을 찾기 시작했다. 우버 택시기사와 나눈 흥미로운 대화, 그리고 저녁 시간에 딱 맞춰 약속 장소에 도착한 일이 떠올랐다. 그러자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씩 거치더니 큰 그림이 보였다. 감사의 순간으로 세렌디피티가 일어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그 덕분에 찾고 있던 촬영 기사를 택시 기사에게 소개받게 되었다. 완벽을 버릴 때 세렌디피티는 찾아온다. 취약함을 포용하고 겸손함을 갖추는 태도가 이 여정의 핵심이다. 세렌디피티를 보려면 상황을 완벽히 통제하고 완벽해지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베스트바이의 회장이자 전 CEO인 허버트 졸리는 상황을 완벽히 통제하려고 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구할 수 없다고 말한다. 또한 그런 태도를 가지면 누군가가 일을 그르쳤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닌 그 사람이 문제라고 여기게 된다.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반대로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허점과 실수를 저지르는 이들을 포용한다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져도 괜찮다고 여기게 된다. 불안함이 아니라 그저 인간적인 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허버트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운이 좋은 사람은 되게 느긋하다. 불안하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 리처드 와이즈만은 한 실험에서 사람들에게 신문을 주고 사진이 몇 장 실려 있는지 물었다. 참가자들은 신문을 쭉 훑어본 뒤 빠르게 세기 시작했다. 다시 확인하는 이들도 있었다. 두 번째 장에 굵은 글씨로 된 기사를 본인은 아무도 없었다. 이 신문에는 42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기사를 읽을 틈이 없었다. 또한 100파운드의 상금을 딸 기회도 잃었다. 사진의 개수를 그만 세고 실험자에게 이 광고를 봤다고 말하면 100파운드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써 있었는데 말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참가자 모두 사진을 찾느라 급급했다. 만약 와이즈먼이 신문을 보다가 특이한 점을 발견해 보세요라고 요청했다면 참가자들은 곧 이 기사를 찾아냈을 것이다. 하지만 특정 과제에 너무 부지런히 집중한 나머지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을 놓쳐버렸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미지의 세계로 눈을 돌리는 자세이다. 편하고 익숙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는 것은 다들 익숙하다. 하지만 무작위적인 외부 영향을 받아들일 때 세렌디피티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이는 새로운 정보나 자원, 사람, 아이디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신문을 읽거나 인터넷을 보거나 혹은 좋은 책을 읽는 등 차분한 정보를 통해 이를 경험할 수도 있다. 몇 년 전 루아는 차를 마시며 잡지를 훑어보다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기사를 우연히 읽게 되었다. 박사 논문의 주제를 찾던 터라 단번에 호기심이 생겼다. 그리고 잠재적인 세렌디피티 계기에 온 정신을 집중했다. 현재 그녀는 선도적인 컴퓨터 과학자이자 클라우드 기반의 범죄 과학 및 보안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어떤 방식이든 새로운 정보를 접하는 일은 세렌디피티를 경험할 중요한 방법이다. 흩어진 점을 잇는 방법은 다양하다. 자극적인 생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며 과장하거나 허무맹랑한 생각으로 굉장히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도 한다. 이후 새로운 패턴에 집중하여 점을 잇는다. 이때 특히 유의성, 즉 재미를 자극하는 것이 세렌디피티와 혁신에 유용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재미로 하는 여러 활동은 새로운 발견을 부추긴다. 재미를 찾다 보면 규칙을 깨거나 실험적인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익숙함에서 벗어나 여태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다. 이때 마법이 일어난다.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놀이가 생산적인 사고의 필수라고 여겼다. 아이들이 레고를 가지고 노는 것처럼 아인슈타인은 끊임없이 아이디어나 이미지, 사고를 시각적으로 조합하고 연결했다. 이러한 조합 놀이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쌍이나 일련의 사건을 추론해내는 특정한 능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스티브 잡스 역시 이 능력의 도같은 인물로 창의력은 곧 연결하기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다. 사실 점을 이었다기보다는 무언가를 발견했을 뿐이죠. 어느 정도 지나니 뚜렷해 보였어요. 연결하기는 인류 역사에도 뿌리 깊이 박혀있다. 고대 로마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세네카는 르네상스 시대의 많은 사상가와 예술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 그 후에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조합놀이에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분리하고 재조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가 남긴 글에는 인상 깊은 벌 이야기가 있다. 벌은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꿀을 만들기 위해서 꽃꿀을 채집하고 벌집에 분류하고 저장한다. 소화될 때까지 꽃꿀을 섭취하고 내뿜는 반복적인 숙성 과정을 통해 꿀을 만들어내는데 세네카는 이를 다양한 자료를 분리하고 다시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 비유했다. 수집한 자료를 소화하지 않으면 아는 것은 많아질지 모르나 생각하는 힘은 기르지 못한다고 말이다. 일상적인 행위는 여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건드려 불현듯 뜻밖의 생각이 나도록 한다. 그 순간 문제를 해결할 빠르고 완벽한 방법이 떠오르는 것이다. 전형적인 유레카의 순간이다. 샤워를 하다가 혹은 새벽 3시에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적이 있지 않은가? 잠복기는 대개 5분에서 8시간 사이이다. 물론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다. 토끼의 축 늘어진 귀 사례처럼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에 상관없이 통찰이나 연결성의 진원지는 쉽게 잊히고 그 순간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유레카의 씨앗을 이전에 심었더라도 최근의 모임에서 비롯됐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하룻밤 자면서 생각해본다. 그러다 보면 샤워를 하면서 불현듯 아하하고 외치는 순간이 온다. 갑자기 떠오른 생각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동안 마음에 품었던 잠재적인 점들과 연결고리가 이어지면서 일어난 것이다.
당신은 그동안 어떻게 했는가? 충분한 정보를 주고 잠재의식이 충분히 소화하도록 놔두었는가?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생각하며 잠들고 무의식의 해결책을 찾도록 한다. 숙면에 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잠복기를 거치면 유레카의 순간이 온다. 이 방법은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된다. 포스트잇이나 페니실린처럼 세상에 알려진 위대한 뜻밖의 발견 역시 오랜 잠복기를 거친 후에 빛을 볼 수가 있었다. 개별적인 발견의 가치를 입증하고 이 가치를 확신해야 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벌어질 일을 모두 예측하려고 하지 말라. 그보다는 여러 상황을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대처할 준비의 기회로 바라보자. 인간의 면역 체계와 비슷하다. 어릴 때 멋모르고 집어먹은 먼지 때문에 생긴 그 항체가 나중에 도움이 될 때가 있다. 어린 시절 모든 박테리아를 멀리했다면 이후 면역 체계가 덜 준비된 상태로 질병에 맞서야 한다. 예기치 못한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누른다면 우리는 더 취약해지기만 할 뿐이다. 상황을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한다면 무작위로 벌어지는 일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게 된다. 예상 밖의 일을 수용하지 않고 피하는 태도 때문이다. 그보다는 끊임없이 위험을 해결하려는 자세, 잠재적인 문제를 없애려는 대신 회복 탄력성과 집념을 길러 끝까지 해보려는 준비된 자세를 지녀야 한다. 그러면 예상치 못한 일은 위협이 아닌 기회로 다가온다. 천재는 더 나은 생각이 아니라 더 많은 생각을 한다. 독창적인 사람은 남들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를 가진 게 아니다.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진 덕에 위대한 작품으로 발전시킬 확률이 높아진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최고의 작품과 최악의 작품을 동시에 썼다고 알려져 있다. 천재도 꽤 별로인 아이디어를 낼 때가 있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는 생소한 세렌디피티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운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쉽게 설명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렌디피티 코드, 저자는 크리스티안 부슈, 출판사는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09년 개인과 조직의 성장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주제로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렌디피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부와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남들과 비슷한 환경과 조건에서 훨씬 더 뛰어난 성과를 얻는 배경을 분석했다. 그리고 행동, 발견, 점입기, 그릿이라는 공통된 행동 패턴이 존재하고 이를 세렌디피티 영역으로 특정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운명의 주인이기를 원한다. 그래서 미래를 설계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꿈을 이루고자 한다. 이렇듯 우리는 늘 계획을 세운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우리 삶을 제대로 통제하고 있는 걸까? 아무리 계획과 전략을 꼼꼼히 짜고 실행해도 우리는 늘 예상치 못한 일을 맞닥뜨리곤 한다. 그렇지만 믿기 힘든 우연의 일치나 우연한 만남 혹은 뜻밖의 사건은 단순히 순조로운 삶을 어지럽히는 오점이나 방해 요소가 아니다. 오히려 이 예상치 못한 일이야말로 우리의 삶과 미래를 가장 크게 변화시킬 결정적인 요소이다. 당신이 결혼한 사람이라면 배우자를 만난 순간을 떠올려 보길 바란다. 어떤 우연한 기회로 그를 만났는가? 새로운 직장이나 새로 이사간 동네에서 우연히 만났는가? 당신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동업자나 투자자는 또 어떤 우연으로 만났는지 생각해보자. 별 생각 없이 잡지를 뒤적이다 우연히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는가? 그러한 찰나의 순간이 크든 작든 어떻게 인생을 바꿔 놓았는가? 인생이 계획대로만 흘러갔다면 지금쯤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 전쟁의 승패나 회사의 흥망, 그리고 사랑의 결실과 상실은 모두 뜻밖의 일로 뒤집힌다. 당신의 꿈이 무엇이든 우리는 사업의 성공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즐거움이나 영적인 의미를 쫓는 과정 어디에서든 우연한 일을 겪는다. 헬스장으로 운동하러 가는 일상적인 평범한 순간이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다. 뜻밖의 행운은 준비된 자의 것이다. 철저히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과학 연구에서도 우연의 힘은 대단하다. 과학계의 중대한 발견 중 30에서 50%가 우연한 사고에서 비롯되었다. 세렌디피티의 정의는 다양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인간의 행동과 상호작용하여 되게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기회로 보는데 내가 이 책에서 사용하는 정의이기도 하다. 세렌디피티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뜻밖의 발견을 기회로 바꾸는 것이다. 우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할 때 비로소 관련 없는 아이디어나 사건이 한데 모여 재탄생한다. 다시 말해 흩어진 점들을 이어야 한다. 누구나 기회를 포착해 우연한 상황을 발전시키고 최대한 활용하여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이 흔히 관가하는 사실이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우연한 기회로 성과를 낸 듯하지만 늘 운이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러한 운을 불러들이는 토대를 충실히 다졌다. 나일론, 벨크로, 비아그라, 포스트잇, 엑스레이, 페니실린, 고무, 전자레인지 등 우리 일상을 바꾼 것들이 세렌디피티에서 비롯됐다. 대통령이나 슈퍼스타, 교수, 세계 최대의 기업인을 비롯한 사업가들 역시 세렌디피티 덕분에 성공했다고 말한다. 세렌디피티는 과학계의 대단한 발견이나 사업의 성공, 외교적 돌파구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일상의 소소한 순간이나 삶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에서도 일어난다. 어느 날 이웃이 삐져나온 나뭇가지를 자르려고 당신에게 사다리를 빌린다고 생각해보자. 이웃이 작업하는 모습을 보니 불현듯 손봐야 할 지붕 타일이 떠오른다. 심각하지도 않고 귀찮으니까 나중에 고치기로 한다. 그러다 밖으로 나가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며 잘린 나뭇가지를 같이 치워준다. 맥주 한잔 함께 하자고 이웃을 집으로 초대한다. 이웃이 당신 집의 지붕 타일 고치는 일을 도와주기로 한다. 지붕에 올라가서 보니 빗물 홈통이 느슨해져서 곧 떨어질 것 같다. 혼자 하기에는 무리라서 전문가를 불러 고친다. 이 의도하지 않은 일련의 사건들로 어쩌면 홈통이 떨어져서 가족 중 누군가 크게 다칠 뻔한 일을 미리 막은 것이다. 최근에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나지만 세렌디피티라고 여기지 못할 뿐이다. 세렌디피티의 주요 특징을 모두 갖추었는데도 말이다. 즉, 삶에 우연한 일이 일어나면 우연을 알아차리고 주의를 기울여 기존에 알던 무관한 사실과 연결 지어볼 필요가 있다. 약간의 결단력을 발휘하면 대개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까지 해결하게 된다. 유명한 러브스토리 대부분이 뜻하지 않은 곳에서 시작한다. 버락 오바마와 미셸 오바마의 만남도 어리고 무딘 버락 오바마가 미셸이 일하던 로펌에 합류해서 그녀의 멘티로 배정되면서 시작되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집념은 잠재적인 세렌디피티를 긍정적인 결과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오바마는 멘토로서 자신과 데이트할 수 없다는 미셸의 거절에도 이를 그만둘 각오까지 하며
그녀를 끊임없이 설득했다. 이후 둘은 여러 일을 겪었고 나머지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는 그대로이다.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면 상대와의 첫 만남을 떠올려보자. 어쩌다 만났더라도 순전히 운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당신은 그 만남에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걸까? 시작은 우연일지라도 당신은 강한 유대를 느끼고 공통 관심사를 가진 상대와의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을 것이다. 더 깊이 공감하고 배려하며 격려할 방법을 찾아냈을 것이다. 지금의 상대를 만난 건 당연히 우연한 만남을 포착하고 노력한 결과이다. 순전한 운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세렌디피티이다. 포스트잇 세렌디피티는 특정한 문제의 해결책을 고심하다 우연히 다른 문제의 해결책을 얻은 것이다. 이미 알고 있던 방법일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방법일 수도 있지만 한 문제가 다른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준 셈이다. 해결 과정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변경되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다. 포스트잇의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1970년대 말 3M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스펜서 실버 박사는 좀 더 강력한 접착력을 가진 풀을 만들려고 했지만 오히려 접착력이 더 약한 풀만 나왔다. 하지만 접착력이 약한 풀은 포스트잇이라고 불릴 3M의 신제품의 안성맞춤이었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자. 플레밍은 많은 감염을 일으키고 치명적일 수도 있는 포도상 구균을 연구 중이었다. 그는 1928년 어느 날 아침 런던 세인트 메리 병원 지하 연구실 창가에 뚜껑이 열린 채 방치된 포도상 구균 배양 접시를 발견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푸르스름한 곰팡이가 배양 접시에서 자라고 있는 게 아닌가. 게다가 놀랍게도 곰팡이 주변에 포도상 구균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 곰팡이는 페니실리움 크리소게놈이었다. 포도상 구균을 죽인 페니실린은 이렇게 발견되었다. 페니실린의 발견으로 항생제 연구가 시작되었고 수백만 명의 목숨을 살렸다. 유형과 상관없이 이 세렌디피티도 배양 접시가 오염되는 우연한 계기에서 시작되었지만 플레밍의 반응이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꼼꼼히 일하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며 배양 접시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았다. 대신 호기심을 가졌다. 동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더 깊이 연구했고 오랜 연구 끝에 우연한 사고는 삶을 변화시킨 약으로 탈바꿈했다. 플레밍을 우연히 페니실린을 발견한 운 좋은 사람쯤으로 여겨서 이 혁신적인 사건에서 인간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플레밍은 이연현상, 즉 흩어진 점들을 잇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렸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연구였지만 플레밍이 서로 무관해 보이는 점들의 연결고리를 보려 하지 않았다면 배양 접시를 오염시킨 푸른 곰팡이는 그저 흔히 일어나는 실험실 사고로 남았을 것이다. 사실 세균과 곰팡이는 이 일이 일어나기 수십 년 전에도 관찰되었지만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세렌디피티를 좀 더 일찍 발견했다면 더 많은 수백만의 사람의 목숨을 구하지 않았을까.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살펴본 세렌디피티의 핵심 특징 3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예기치 못한 일이나 특이한 일을 겪는다. 물리적인 현상으로 대화나 우발적인 사건 중 하나에서 비롯되며 세렌디피티의 계기가 된다. 2. 세렌디피티의 계기를 기존의 무관한 일과 연결한다. 흩어진 점을 연결하다 보면 우연이라고만 생각한 일의 잠재적인 가치를 깨닫게 된다. 무관한 사건이나 사실을 연결하는 행위가 바로 이연 현상이다. 결정적으로 가치가 실현된다. 통찰력이나 혁신, 새로운 행동 방식, 문제를 풀 새로운 해결책은
누군가가 찾던 방법도 예상한 방식도 아니며 기대한 형태대로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완전히 예상 밖의 일이다. 세렌디피티에는 뜻밖의 일과 우연이 중요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보다는 우연의 기회를 이해하고 활용할 능력을 지닌 사람이 필요하다. 의미 있는 연결고리를 우연히 깨닫고 단편적인 정보나 관찰 결과 사건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사람 말이다. 낯선 조합으로 여긴 이전에 무관한 두 아이디어를 연결하다가 기회를 포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세렌디피티는 예상치 못한 만남이나 정보에서 가치를 발견하여 지렛대로 활용하는 능력이자 기술이다. 따라서 누구나 이 기술의 모든 단계를 배울 수 있고 삶에 적용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려면 이 강력한 힘을 간파하고 낚아채서 제대로 휘두를 도구로 활용할 세렌디피티 사고방식을 기르는 게 핵심이다. 특정한 우연히 단발적인 사건이라면 세렌디피티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뜻밖의 일이나 우연도 중요하지만 그건 시작점일 뿐이다. 예상치 못한 발견을 이해하고 지렛대로 활용할 핵심적인 다음 단계를 거쳐야 한다. 남들이 틈을 발견할 때 우리는 연결고리, 즉 관계를 봐야 한다. 이때 진정한 가치를 걸러내는 지혜와 본질을 파악하려는 집념이 필요하다. 리처드 와이즈먼 박사는 자아인식과 관련해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연구팀은 참가자에게 따로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한 잔 사서 자리에 앉도록 했다. 그리고 관찰 카메라로 이들의 행동을 모두 담았다. 참가자들이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도록 커피숍 바로 앞바닥에 5파운드 지폐 한 장을 놓아두었고 내부에는 큰 테이블 4개를 넣어 3명의 배우와 성공한 사업가를 따로 앉혔다. 성공한 사업가는 주문대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게 했다. 이들 배우와 사업가는 2명의 참가자에게 똑같이 반응할 것을 지시받았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가? 자신이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마틴은 입구에서 5파운드 지폐를 발견하고 지폐를 들고 커피숍으로 들어갔다. 커피를 주문하고 사업가 옆에 앉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친구가 되었다. 반면 자신이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브렌다는 5파운드 지폐를 발견하지 못했다. 마틴처럼 사업가 옆에 앉았지만 실험 종료 때까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실험이 끝난 후에 연구팀이 두 사람에게 하루가 어땠냐고 묻자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마틴이 말했다. 오늘 하루 정말 끝내줬어요. 5파운드를 땅에서 주웠죠. 게다가 우연히 성공한 사업가를 만나 멋진 대화를 나눴습니다. 반면 브렌다의 반응은 그리 놀랍지 않다. 그저 평범한 아침이었죠. 두 참가자에게 완전히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기회를 제대로 본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예기치 않은 일에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은 행운과 세렌디피티의 핵심 요소이다. 마틴과 같은 사람은 여러 이유 덕분에 늘 운이 좋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연을 알아보는 능력이다. 이 능력 덕분에 예기치 못한 우연을 거머쥘 확률이 더 높다. 이들에게 우연이 더 자주 일어나서가 아니다. 세렌디피티를 기대하기 시작하면 세렌디피티의 순간이 보이기 시작한다. 남들과 같은 상황을 겪더라도 더 운이 좋아지는 비결이다. 관점의 전환은 세렌디피티를 만들어낸다. 잠재적인 사건이나 상황을 지나치지 않고 계기를 발견해 흩어진 점을 연결하는 등 실행력을 발휘하게 된다. 핵심은 생각과 실천의 변화이다. 기회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 마라. 마음을 열고 갇힌 사고와 틀에서 벗어나면 기회는 우리 주변에 차고 넘친다. 우리를 제약하는 구조와 장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세상이 달리 보일 것이다. 남들이 틈을 볼 때 우리는 연결고리를 보게 될 것이다.
어떤 위대한 일도 시작은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된다. 어떤 상황에 놓이든 그것을 문제가 아닌 배움의 기회로 여겨라. 당시에는 삶의 위기라고 느꼈지만 지금의 자신을 잊게 한 힘든 순간을 거쳐온 이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부정적인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무언가를 할 기회에 초점을 두라고 말한다. 영국의 심리학 교수인 리처드 와이즈먼은 이렇게 말했다. 나쁜 일이 생기면 멀리 내다보세요. 가장 힘든 상황이 인생의 보물 같은 순간이 된 것을 경험했기에 나는 어려운 순간이 닥칠 때마다 이제 이렇게 자문한다. 10년 후에도 중요한 일일까? 아니라면 왜 걱정하고 있지? 중요한 일이라면 가치 있는 배움의 기회가 되도록 지금 내가 더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와이즈먼은 또 이러한 방법을 제안한다. 일어난 사건과 반대되는 일, 즉 일어날 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앞서 말했던 차 사고로 나는 전신마비가 되거나 죽음에 이르렀을 수도 있다. 추가 투자를 받지 않았다면 진작의 재정 문제로 혼란을 겪었을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여러 상황이 있다. 와이즈먼 팀이 시행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다. 그의 팀은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음의 상황을 제시했다. 당신이 간 은행에 무장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당신은 어깨에 총을 맞고 상처를 입고 겨우 탈출했습니다.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일어날 법한 일로 보고 불운한 상황의 연속이라고 여겼다. 반면 운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총에 맞아 죽거나 머리에 총을 맞는 일 등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음에 집중했다.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안 좋은 상황과 같이 반사실적인 상황에 초점을 둔다. 반면에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나은 상황, 심지어 내 인생이 원래 이렇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강도에게 살해당한 사람 등 자신보다 운이 덜 좋은 사람과 비교하지만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강도의 침입에도 멀쩡한 사람 등 자신보다 운이 더 좋은 사람과 자신을 비교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악순환 혹은 선순환이 된다.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며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운이 덜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이 받은 불운을 완화한다. 인생에서 세렌디피티를 만들 확률이 높은 사람은 어느 쪽이겠는가? 와이즈먼은 실험을 통해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신을 따르거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등 불운을 바꾸는 데 효과가 없는 방법에 집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개 주도적으로 문제의 본질을 찾고자 한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배움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말에 우리의 태도가 고스란히 나타난다. 어떤 일이 나한테 나타났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황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로 운명에 순종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통제 가능한 요소에 집중하면 운명의 주체가 될 수가 있다. 모든 상황, 특히 모든 대화를 세렌디피티를 경험하게 될 기회로 보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이제 적극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되면 누군가의 이야기가 자신의 관심사와 동떨어져 보여도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가 있다. 경쟁하기보다는 타인의 생각을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확장하면 나와 타인을 위해 점들을 잇는 연습을 하게 된다. 나의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올바른 마음가짐만 있으면 헤쳐나갈 수가 있다. 나는 뭐라도 해보고 뭐라도 할 수 있다면 모든 게 괜찮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인생은 계속 흘러간다. 어렵게 배운 게 도움이 되기도 했고, 문제는 장애물이 아닌 해결해야 될 또 다른 과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대화나 언어의 작은 변화로도 삶에 대한 자세를 바꿀 수가 있다. 난 서툴러, 난 할 수 없어를 아직 익숙하지 않아라고 바꿔보자. 뇌 가소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뇌는 고정불변하지 않는다. 태도나 방식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뇌는 몸과 마찬가지로 단련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근육과 같다. 마음만 먹으면 배워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은 뜻밖의 기회, 예기치 못한 사건, 여태 보지 못한 연결고리인 세렌디피티를 준비하는 데 필수적이다. 즉흥적으로 행동해도 괜찮다는 태도, 끊임없이 상반된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고 또 해야 된다는 믿음이 없다면 우연한 가능성을 진정한 세렌디피티로 바꿀 기회를 놓치게 된다.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일은 부모나 선생, 리더가 자녀와 학생, 팀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세렌디피티를 얻는 최적의 타이밍. 어느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 당신에게 별로 관심도 없는 일자리를 제안한다. 지금 직장에 만족하는 당신은 굳이 다른 일을 알아볼 필요가 없어 그냥 듣고 넘긴다. 하지만 몇 주 뒤에 상황이 바뀌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갑자기 지난 대화를 떠올려 보니 당신이 찾고 있던 바로 그 일이 아닌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쓸데없는 잡담 정도로 여기고 음식에만 신경 썼다면 어땠을까? 원하던 기회를 놓쳤을 게 뻔하다. 호기심, 무엇보다 예상치 못한 정보나 사건에 열린 마음을 가질 때 세렌디피티를 경험할 확률이 확연히 높아진다. 대부분은 주어진 상황에서 특이점이나 뜻밖의 일을 찾으려는 의지와 관계가 있다. 열린 마음으로 호기심을 품는 마음이 세렌디피티를 알아차리고 만들어내는 핵심이다. 벤자민 플랭클린은 대서양 연안을 오가며 공기의 소용돌이와 북동풍 북쪽 간의 유사점을 발견하고 마침내 멕시코 말들을 발견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자연 속에서 패턴을 발견했다. 스티브 잡스 역시 신제품 발표회에서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서 늘 발표를 마쳤다. 창의력이란 아이디어와 관찰, 관점, 적용 분야의 교차점에서 생겨난다.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다. 바로 세렌디피티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지식을 꼭 갖출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사건이나 정보에 담긴 의미나 기회는 처음부터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 몇 년이 지나서야 새로운 책이나 대화에서 다른 조각이 더해져 퍼즐이 완성되기도 한다. 물론 단점도 있다. 호기심과 열린 마음은 주의를 산만하게 하여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오기도 한다. 그러므로 세렌디피티에는 최적의 때와 장소가 있음을 기억하자. 외부 상황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프로젝트 초기 단계가 특히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창의적인 시도는 과학의 초기 단계에 무척 중요하다. 아이디어가 존재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세렌디피티는 뒷전으로 밀려 점차 표준화되고 산업화된 과정에 묻혀버리고 만다. 후반으로 갈수록 데이터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이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핵심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창의적인 시도는 언제 일어나는가? 가치가 더해져 진정한 창의력이 되는 순간은 언제인가?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세렌디피티를 향한 열린 마음을 접어서는 안 된다. 무수히 많은 사업가가 본업에 충실하면서도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 거기서 뜻밖의 기회나 통찰력을 얻었다. 또한 오랫동안 안정된 직장에 다니다 세렌디피티를 경험한 뒤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개척한 사람도 많이 있다.
앞에서 사례로 든 별 관심 없는 직장을 소개하던 지인과의 대화로 돌아가 보자. 몇 주가 지나서야 당신은 그곳이 그동안 찾던 직장임을 깨달았다. 제대로 된 질문을 했더라면 시간을 낭비할 일이 없지 않았을까? 왜 거기가 나랑 맞는다고 생각할까? 겉보기에 지루하고 당신과 무관한 대화도 제대로 된 질문으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지루한 대화에 끼게 됐다고 자주 투덜거린다. 별 다를 게 없네, 혹은 공통점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사람을 탓하는 대신 당신이 대화를 흥미롭게 할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라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의 대표적인 예이다. 수천 년 동안 과학적 발견을 이끈 질문이자 어른들이 진땀을 빼는 아이들의 단골 질문이기도 하다. 왜를 묻지 않으면 현상에 갇혀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못한다. 다양한 관점에서 왜를 이해해야 새로운 아이디어, 즉 뜻밖의 연결고리를 보게 된다. 도요타의 통찰에 힘입어 세기는 엄청나게 발전했다. 이제는 한물 지나간 부분도 있지만 그의 핵심 원칙은 여전히 가치를 지닌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도요타는 5차례에 걸쳐 왜라는 질문을 통해 어려움의 근본 원인을 찾는다. 질문이 거듭될수록 심층적인 부분으로 점차 파고든다. 근본 원인과 해결책은 대체로 후반에 나온다. 이 접근법은 직장뿐만 아니라 연인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에까지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지금 연인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가? 표면적인 원인은 상대가 바람을 피워서이지만 왜라는 질문으로 파고 들어가면 외로움이라는 더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진정한 원인과 해결책을 찾고 차차 살펴볼 세렌디피티가 일어날 영역을 만들어내려면 무엇보다도 왜라는 질문이 중요하다. 치밀한 목표보다 야심찬 목표에 세렌디피티가 있다. 지나치게 구조화된 목표는 세렌디피티를 제한하지만 야심찬 목표는 세렌디피티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한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독서 기기로 책을 읽도록 했다. 특정한 정보를 찾도록 과제를 받은 그룹과 어떤 과제도 받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이 이루어졌다. 결과는 뚜렷했다. 과제를 받은 첫 번째 그룹은 대부분 원하는 정보를 찾아냈고, 과제를 받지 않은 두 번째 그룹은 책을 심도 있게 읽으며 이전에 생각지 못한 흥미로운 정보를 알아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광범위한 문제를 과제로 받은 그룹이 지나치게 특정화된 문제를 과제로 받은 그룹보다 예상치 못한 순간을 잘 받아들였다. 다시 말해 뜻밖의 일은 사람이나 사건을 특정한 틀에 가두지 않을 때 더 자주 일어난다. 예를 들어 식량 부족에만 초점을 맞추면 식량 측면에서만 해결 방법을 생각하지만 영양이라는 넓은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해결 방법은 무궁무진해진다. 자신보다 타인을 위할 때 우리는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세렌디피티를 기르는데도 매우 필요한 요소다. 선한 의도가 있다면 흩어진 점을 잇는데 사람만큼 좋은 도움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신과 타인을 위한 친절한 마음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감사함에 집중하는 것이다. 토마스는 새해 전날 비행기가 연착되어 짜증이 났다. 그녀는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감사한 일을 찾기 시작했다. 우버 택시기사와 나눈 흥미로운 대화, 그리고 저녁 시간에 딱 맞춰 약속 장소에 도착한 일이 떠올랐다. 그러자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씩 거치더니 큰 그림이 보였다. 감사의 순간으로
세렌디피티가 일어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그 덕분에 찾고 있던 촬영 기사를 택시 기사에게 소개받게 되었다. 완벽을 버릴 때 세렌디피티는 찾아온다. 취약함을 포용하고 겸손함을 갖추는 태도가 이 여정의 핵심이다. 세렌디피티를 보려면 상황을 완벽히 통제하고 완벽해지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베스트바이의 회장이자 전 CEO인 허버트 졸리는 상황을 완벽히 통제하려고 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구할 수 없다고 말한다. 또한 그런 태도를 가지면 누군가가 일을 그르쳤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닌 그 사람이 문제라고 여기게 된다.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반대로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허점과 실수를 저지르는 이들을 포용한다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져도 괜찮다고 여기게 된다. 불안함이 아니라 그저 인간적인 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허버트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운이 좋은 사람은 되게 느긋하다. 불안하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 리처드 와이즈만은 한 실험에서 사람들에게 신문을 주고 사진이 몇 장 실려 있는지 물었다. 참가자들은 신문을 쭉 훑어본 뒤 빠르게 세기 시작했다. 다시 확인하는 이들도 있었다. 두 번째 장에 굵은 글씨로 된 기사를 본인은 아무도 없었다. 이 신문에는 42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기사를 읽을 틈이 없었다. 또한 100파운드의 상금을 딸 기회도 잃었다. 사진의 개수를 그만 세고 실험자에게 이 광고를 봤다고 말하면 100파운드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써 있었는데 말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참가자 모두 사진을 찾느라 급급했다. 만약 와이즈먼이 신문을 보다가 특이한 점을 발견해 보세요라고 요청했다면 참가자들은 곧 이 기사를 찾아냈을 것이다. 하지만 특정 과제에 너무 부지런히 집중한 나머지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을 놓쳐버렸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미지의 세계로 눈을 돌리는 자세이다. 편하고 익숙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는 것은 다들 익숙하다. 하지만 무작위적인 외부 영향을 받아들일 때 세렌디피티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이는 새로운 정보나 자원, 사람, 아이디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신문을 읽거나 인터넷을 보거나 혹은 좋은 책을 읽는 등 차분한 정보를 통해 이를 경험할 수도 있다. 몇 년 전 루아는 차를 마시며 잡지를 훑어보다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기사를 우연히 읽게 되었다. 박사 논문의 주제를 찾던 터라 단번에 호기심이 생겼다. 그리고 잠재적인 세렌디피티 계기에 온 정신을 집중했다. 현재 그녀는 선도적인 컴퓨터 과학자이자 클라우드 기반의 범죄 과학 및 보안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어떤 방식이든 새로운 정보를 접하는 일은 세렌디피티를 경험할 중요한 방법이다. 흩어진 점을 잇는 방법은 다양하다. 자극적인 생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며 과장하거나 허무맹랑한 생각으로 굉장히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도 한다. 이후 새로운 패턴에 집중하여 점을 잇는다. 이때 특히 유의성, 즉 재미를 자극하는 것이 세렌디피티와 혁신에 유용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재미로 하는 여러 활동은 새로운 발견을 부추긴다. 재미를 찾다 보면 규칙을 깨거나 실험적인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익숙함에서 벗어나 여태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다. 이때 마법이 일어난다.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놀이가 생산적인 사고의 필수라고 여겼다. 아이들이 레고를 가지고 노는 것처럼 아인슈타인은 끊임없이 아이디어나 이미지, 사고를 시각적으로 조합하고 연결했다.
이러한 조합놀이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쌍이나 일련의 사건을 추론해내는 특정한 능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스티브 잡스 역시 이 능력의 도같은 인물로 창의력은 곧 연결하기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다. 사실 점을 이었다기보다는 무언가를 발견했을 뿐이죠. 어느 정도 지나니 뚜렷해 보였어요. 연결하기는 인류 역사에도 뿌리 깊이 박혀 있다. 고대 로마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세네카는 르네상스 시대의 많은 사상가와 예술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 그 후에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조합놀이에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분리하고 재조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가 남긴 글에는 인상 깊은 벌 이야기가 있다. 벌은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꿀을 만들기 위해서 꽃꿀을 채집하고 벌집에 분류하고 저장한다. 소화될 때까지 꽃꿀을 섭취하고 내뿜는 반복적인 숙성 과정을 통해 꿀을 만들어내는데 세네카는 이를 다양한 자료를 분리하고 다시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 비유했다. 수집한 자료를 소화하지 않으면 아는 것은 많아질지 모르나 생각하는 힘은 기르지 못한다고 말이다. 일상적인 행위는 여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건드려 불현듯 뜻밖의 생각이 나도록 한다. 그 순간 문제를 해결할 빠르고 완벽한 방법이 떠오르는 것이다. 전형적인 유레카의 순간이다. 샤워를 하다가 혹은 새벽 3시에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적이 있지 않은가? 잠복기는 대개 5분에서 8시간 사이이다. 물론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다. 토끼의 축 늘어진 귀 사례처럼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에 상관없이 통찰이나 연결성의 진원지는 쉽게 잊히고 그 순간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유레카의 씨앗을 이전에 심었더라도 최근의 모임에서 비롯됐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하룻밤 자면서 생각해본다. 그러다 보면 샤워를 하면서 불현듯 아하하고 외치는 순간이 온다. 갑자기 떠오른 생각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동안 마음에 품었던 잠재적인 점들과 연결고리가 이어지면서 일어난 것이다. 당신은 그동안 어떻게 했는가? 충분한 정보를 주고 잠재의식이 충분히 소화하도록 놔두었는가?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생각하며 잠들고 무의식의 해결책을 찾도록 한다. 숙면에 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잠복기를 거치면 유레카의 순간이 온다. 이 방법은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된다. 포스트잇이나 페니실린처럼 세상에 알려진 위대한 뜻밖의 발견 역시 오랜 잠복기를 거친 후에 빛을 볼 수가 있었다. 개별적인 발견의 가치를 입증하고 이 가치를 확신해야 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벌어질 일을 모두 예측하려고 하지 말라. 그보다는 여러 상황을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대처할 준비의 기회로 바라보자. 인간의 면역 체계와 비슷하다. 어릴 때 멋모르고 집어먹은 먼지 때문에 생긴 그 항체가 나중에 도움이 될 때가 있다. 어린 시절 모든 박테리아를 멀리했다면 이후 면역 체계가 덜 준비된 상태로 질병에 맞서야 한다. 예기치 못한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누른다면 우리는 더 취약해지기만 할 뿐이다. 상황을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한다면 무작위로 벌어지는 일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게 된다. 예상 밖의 일을 수용하지 않고 피하는 태도 때문이다. 그보다는 끊임없이 위험을 해결하려는 자세, 잠재적인 문제를 없애려는 대신 회복 탄력성과 집념을 길러 끝까지 해보려는 준비된 자세를 지녀야 한다.
그러면 예상치 못한 일은 위협이 아닌 기회로 다가온다. 천재는 더 나은 생각이 아니라 더 많은 생각을 한다. 독창적인 사람은 남들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를 가진 게 아니다.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진 덕에 위대한 작품으로 발전시킬 확률이 높아진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최고의 작품과 최악의 작품을 동시에 썼다고 알려져 있다. 천재도 꽤 별로인 아이디어를 낼 때가 있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는 생소한 세렌디피티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운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쉽게 설명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